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최근 엔터 업종을 보게 되면 뭐 내부적으로 차별화가 상당히 좀 심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그 JYP라든가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게 급등을 했죠. 거의 이제 출발점서부터 이제 50% 급등한 그런 상태인데 상대적으로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차별화가 전개가 될 시점이기도 한데요.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아울러서 이제 그 JYP라든가 혹은 이제 그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열론들이 지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차트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가 되겠습니다. 1월서부터 이제 현재까지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단기적으로 한 6만 원대 초반서부터 이제 9만 5천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50% 급등했죠. 뭐 JYP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거래도 제법 좀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전 업종 중에서 이제 가장 핫한 섹터를 꼽으라면 이제 당연히 이제 2차 전지가 되겠는데 엔터 업종도 만만치가 않죠. 뭐 계속해서 이제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끝날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자,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YG 엔터테인먼트 이제 그 장기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번 단기 급등에서 역사적 고점 10년 고점을 돌파했어요. 10년 전 최고점을 돌파했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주가가 이제 못 오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심리적인 부담감입니다. 상장일에 최고 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그런 심리적 부담으로부터 이제 상당히 해소가 됐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주가가 이제 못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대기 매물 혹은 이제 본전 매물, 뭐 심리 매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그 역사적 고점, 상장일의 최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그런 심리로부터 이제 자유롭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상투론, 뭐 과열론은 어느 정도 이제 합당하다고 봐야 되겠는데 뭐 상투론은 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그 추가 상승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제부터 매수 관점에서는 우리가 뭐 상당 부분 좀 경계를 뭐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다음에 JYP입니다. JYP 같은 경우는 이 PER이라든가 이제 PBR이 사실 그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게 현재가와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일 변하는 거죠. 매일 변하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 PBR이 지금 8배가 훌쩍 넘어간 거로 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PBR이 대략 한 2.2배 중후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PBR 주당 순자산 비율로 JYP와 이제 하이브를 비교한다면 사실 그 턱없는 어떤 괴리가 생긴 거죠. 자, 한편으로 본다면 하이브가 그만큼 JYP 대비해서 사실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 JYP가 PBR이 높다기보다는 하이브가 그만큼 뭐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JYP 앞서 이제 우리가 YG 엔터테인먼트 봤죠. YG 엔터테인먼트도 이제 단기 급등을 했고 또 JYP도 급등을 했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하이브가 그동안 3일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오늘 반등 국면도 현재 시간이 12시 5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그 엔터 3사에 대비해서 반등폭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자, 보시는 화면에 JYP 장기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JYP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좀 써나가고 있어요. 자, 보니까 지금 월봉상으로도 상당히 과열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매수 관점에서 부담돼요. 물론 이제 그 매매를 잘하신 분들이 있어요. 트레이딩을 좀 잘하신 분들은 그런 트레이딩 관점이지 이게 어떤 가치 개념 그리고 중장기 개념은 좀 아니다. 아니라기보다는 상당히 지금 리스크가 높다. 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위에 차트가 이제 하이브가 되겠고 아래가 이제 그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금 JYP를 안 넣고 YG를 넣었는데 지금 이제 차트로 이제 우리가 비교하기가 좀 아무래도 JYP보다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가 좀 수월한 것 같아서 JYP가 아니라 YG 엔터테인먼트를 지금 하이브와 비교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자, 지금 좌측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1월 초서부터 현재까지 일봉 차트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다 똑같습니다. 위아래 이제 수직으로 끄면은 하루에 오차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 하이브 아시겠지만 하이브가 작년 10월이었죠. 10월 달에 최저가가 이제 10만 7천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10만 7천 원서부터 2월까지 정확히 이제 2월 10일입니다. 하이브가 이제 SM을 인수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2월 10일 날 21만 8,500원을 장중 고점을 찍어요. 그러니까 10만 7천 원서부터 21만 원까지 급등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 당시 이제 JYP라든가 혹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못 갔어요. 물론 이제 SM은 이제 그 M&A제로 많이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가 이제 많이 오를 때 JYP라든가 YG 엔터테인먼트는 상대적으로 오르기도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하이브에 비해서는 뭐 턱없이 못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월 10일 날 고점 이후에 이제 하이브는 다시 또 이제 조정을 받는데 초기에 제가 한 3, 4일 정도는 같이 조정을 받지만 오히려 YG 엔터테인먼트는 올라요. JYP도 당시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월 초를 보죠. 4월 초죠. 4월 초에 이제 그 17만 원대 저점을 찍고 오르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 이제 17만 원대 저점 17만 원서부터 30만 원까지 30만 3천 원 거의 뭐 한 80% 정도 그냥 대략 계산해도 한 80% 정도 급등하는데 YG 엔터테인먼트라든가 JYP는 못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차별화가 여기서 완전하게 보이는데 이제 그 이후서부터 지금 이제 5월 들어서면서 자 지금 하이브는 이제 단기 고점이 5월 3일이었습니다. 5월 3일 날, 5월 2일과 5월 3일 날 14개의 어떤 긍정적인 보고서를 하면서 이제 그 단기 버블을 만드는데 그때 역시도 이거 JYP라든가 YG 엔터테인먼트는 별별 없었어요. 자, 그 이후서부터 이제 그 JYP와 YG 엔터테인먼트가 단기 급등을 해봅니다. 그 지금 이제 불과 상승일로만 따지게 되면 한 5일, 6일 정도 올랐는데 YG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거의 50%가 올라버렸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 보면은 하이브는 오히려 저점을 깼죠. 단기 저점을 깨고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그 SM 같은 경우는 좀 별도로 생각이 되겠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M&A 재료가 이제 소멸되면서 다소 시장에서는 이제 많이 그 투자자들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그런 형국인데 JYP와 그 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최근 들어서는 철저하게 주가가 이제 공조가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하이브와 다른 엔터 3사와 뭐 차별화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그 방송 중에도 많이 하죠. 상승 파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상승 과정 속에서 가수요라든가 버블을 개입시키기 때문에 상승 파동은 결과적으로 이제 하락 파동의 에너지예요. 버블이 많이 개입되면 될수록 버블이 깨질 때 또 많이 빠지죠. 반대로 하락 파동은 상승 파동의 에너지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주가의 기업이 어떤 펀더멘탈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면 주가는 상승과 하락 반복하지만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죠. 우상향을 보이고 있죠. 지금 이제 하이브라든가 혹은 이제 JYP YG 엔터테인먼트 다 같은 논리인데 지금 상승 구간과 하락 구간이 많이 이제 차이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그 방송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만약에 다시 또 상승 파동이 올라오면 상승 파동이 전개되면 어떨 건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JYP라든가 YG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르는 구간에서 하이브는 올라 조정을 받았죠. 그렇다면 이번에 다시 상승 파동이 전개가 되면 확률적으로 혹은 또 앞에 경험적으로 놓고 본다면 하이브의 랠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JYP라든가 YG보다는 하이브의 랠리가 좀 더 그 돋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봉 차트, 지금 하이브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여하튼간에 지난번에 이제 5월 3일 날 장중에 이제 그 30만 3천을 찍었는데 5월 2일 날하고 5월 2일과 5월 3일 날 이틀에 걸쳐서 보고서가 14개가 나왔어요. 굉장히 이제 호의적인 거,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고 거기에 따른 이제 반대급부로 이제 조정을 받는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화살표 두 개는 뭐냐면 단기 매도의 어떤 그 정점을 얘기하는 거죠. 단기 매도의 정점이 두 군데가 나왔어요. 어제 저점 정도를 깰 가능성은 뭐 시장이 뭐 크게 왜곡되지 않는다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볼 때 뭐 시장이 어느 정도 적당하게 안정세만 보인다면 이번 파동에서는 사실 그 하이브가 JYP라든가 혹은 YG 엔터테인먼트에 비해서 좀 더 이제 강력한 그런 뭐 상승 파동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도 특히 이제 그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모멘텀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그렇게 또 기대했던 위버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5월서부터 출격을 하죠. 위버스 DM을 출발로 하반기서부터는 이제 그
이익에 영업이익과 매출의 상당 부분 이제 일조할 상당 부분 어떤 그 모멘텀을 뭐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하이브는 물론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그 레이블 중심이죠. 특정 그 아티스트들 중심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지만 그 하이브는 이제 기존 엔터테인먼트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하이브가 추구하는 것은 이제 세계 최초 엔터 플랫폼을 이제 추구한다고 보는 것이죠. 자, 일단 그 글로벌 멀티 레이블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 엔터 업종의 한계를 넘어서 하이브만의 독착점은 하이브만의 어떤 그 경쟁력은 글로벌 멀티 레이블을 갖고 있다. 다음에 이제 그 가장 강력한 이제 위버스라는 이제 어떤 그 플랫폼을 갖고 있죠. 5월서부터 위버스 DM을 출발로 5월서부터 출격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이브를 분석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그 레이블과 이제 위버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이브 또 솔루션이 있습니다. 솔루션이 굉장히 강해요. 그 하이브 IM이 주력을 하죠. 하이브 IM 하면 또 우리가 뭐 게임 사업을 이제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하이브 IM은 하이브의 솔루션을 이제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세계 최초 엔터 플랫폼을 지향을 한다. 이거로 인해서 여타 이제 JYP라든가 혹은 이제 그 YG 물론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JYP라든가 이제 YG와 차별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근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사적 최고점이 이제 그 42만 원이죠. 42만 1,000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일단 그 30만 원대 중반은 뭐 충분히 편안하게 넘어갈 것 같고 일단 그 40만 원까지 1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사실 그 42만 원 돌파해서 뭐 50만 원, 60만 원 얘기하는 좀 섣부른 것 같고요. 일단은 뭐 40만 원 정도까지 지금 현재 진행 상황 혹은 이제 프로세스를 봐서는 뭐 40만 원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이연 아닌 미드낫 하이브는 왜 프로젝트 L을 론칭했나? 예전에 그 우리 그 누구죠? 그 방시혁 그 의장이라고 하죠. 방시혁 의장이 빌보드 매거진 인터뷰에서 L 프로젝트를 얘기했습니다. L 프로젝트가 뭐냐면 미드낫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아티스트 하면 레이블에 속해 있는데 미드낫 프로젝트는 L 프로젝트가 되겠죠. L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특정 레이블이 한 게 아니라 그 하이브 IM입니다. 하이브 IM에서 프로듀싱을 했다는 거죠. 레이블이 아니라 레이블에서 한 게 아니라 일단 그 하이브 IM에서 이제 그 솔루션에서 하이브 IM에서 프리오디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은 뭐 세계 국내 최초를 넘어서 뭐 세계 최초 영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발라드 이연이 자신의 새 자아를 담은 아티스트 미드낫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하이브의 기술력과 이연의 음악 IP가 융합돼 탄생한 미드낫이 K-팝 시장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까라는 그런 기사가 되겠고 방시혁 의장이 미국 빌보드 매거진 인터뷰를 통해 직접 언급했던 프로젝트 L 결과물입니다. 아티스트의 고민이 반영된 콘셉트에 하이브 IM의 프로덕션과 기술력, 이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기술력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 기술. 그래서 그 한국말로 노래를 하게 되면 여섯 개국 언어로 이제 번역이 되는 거죠. 자동으로 이제 그 어떤 그 인공지능 기술이라든가 이제 오디오 기술, 뭐 보이스 뭐 디자인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밖에 뭐 메타버스 이런 기술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엔터와 궁극적으로 차별화가 되는 그런 어떤 그 시점이 아닌가. 그게 바로 출발점이 이제 미드낫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이넥스트워. 지금 이제 코즈는 이제 그 누구죠? 또 까먹었네, 제가. 누구였죠? 코즈가? 지코가 대표죠. 지코는 뭐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제 잘 알려진 아티스트죠. 지코가 대표로 있는 이제 코즈에서 이제 론칭을 했죠. 초대형 신인, 보이 넥스트 도어, 이웃집 소년이라고 해석이 되네요. 하이브 인프라 플러스 코즈의 음악성과 결부한 보이 넥스트 도어가 드디어 이제 5월 30일 날 이제 출격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주가에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위버스 DM과 함께 강력한 어떤 그 모멘텀 역할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년간을 준비했다고 그러죠. 자, 코즈는 회사를 설립한 1919년서부터 보이그룹을 기획했고 여러 번의 오디션을 통해 음악적 재능과 열정을 갖춘 소녀들을 선발했다. 이 팀은 길게는 4년 동안 코즈에서 트레이닝을 거친 멤버들로 이루어졌는데 장기간 데뷔를 준비하면서 다방면에서 역량을 키웠다. 그래서 일단 그 지난번에도 제가 보이넥스트워 5월 30일 날 이제 데뷔를 한다는 말씀 드렸는데
보이 넥스트도 이제 주가에는 상당히 강력한 어떤 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그 3개월 이제 100만 원 세액 포함하면 이제 110만 원 되겠는데 지금 이제 이 프로모션을 이제 5월 말까지만 진행합니다. 뭐 반응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300만 원 연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100만 원 회원분들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이제 가입하시게 되면 저희 그 이제 우하단에 보시면 저희 법인 계좌로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 그다음에 보유 종목과 보유 수량을 보내주세요. 그럼 이제 같이 제가 전화를 드려서 상의한 다음에 여러분께서 이제 갖고 계신 종목 중에 좋은 거는 더 사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안 좋은 거는 이제 그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야 되겠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휴비치를 출발로 해서 뭐 JVM 그리고 또 JVM 이후에 또 한 종목을 저희가 발굴해서 오늘자로 회원분들께 이제 추천해 드는데 하여튼 가입하시게 되면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바라고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